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예산 지역 현안 짚어봅니다. 당진 대전 고속도로에서 염산을 실은 탱크로리에서 약 4,000리터의 염산이 유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고북면의 한 수로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던 중 수로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현안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국립의대 신설 등 굵직한 과제가 쌓여있는 예산군 현안을 들여다봅니다. 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군을 비롯한 충남 서북부 지역의 주요 현안은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 문제입니다. 인구 1,000명당 충남 지역 활동 의사 수는 1.5명. 예산 등 서북부 지역은 0.87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1시간 가까이 떨어진 천안 등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 일 많이 가요. 그런데 가면 천안으로 가잖아. 그래서 그 천안 순천향병원으로 많이 가고 또 큰 수술은 서울로 많이 가지. 내포에다가 설치하면은 아마 많이 이용이 될 것 같아. 예산서도 이 내포가 얼마 안 되니까 거리가 천안보다 훨씬 가까우니까. 불편하지. 큰 데로 여긴 큰 데가 없으니까. 큰 거 하나 생겨도 좋지. 가까운데. 천안 아니면 뭐 서울 그런 데로 가니까. 여기는 큰 병원이 없어. 어려워 그래서. 전 정부 지역 공약에 지역의대와 국립대학병원 신설 등이 포함되면서 의대 설립 부지까지 확보했지만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지부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의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내포 신도시의 발전 속도가 더딘 상황. 혁신도시 지정 이후 4년이 넘도록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충남도와 예산군은 공공기관 이전 시 지자체에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드래프트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대선 공약 과제로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이제 건의드린 바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행히도 여야 후보께서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한 그 집중 홍보를 통해서 이 분위기를 차기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대통령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 실질적인 사업 추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지난 20일 저녁 7시 25분쯤 당진 대전 고속도로 당진 방향 화흥터널 인근에서 염산 22,000리터를 실은 탱크로리에서 약 4,000리터의 염산이 유출됐습니다. 탱크로리 운전자가 차량 후방에서 연기를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곡사 IC에서 유구 IC 양방향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한 뒤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도로 통행은 저녁 9시 15분 대전 방향 차선부터 재개됐으며 밤 10시에는 당진 방향 차선도 정상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3일 새벽 6시쯤 서산시 고북면의 한 수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구조 당시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였으며 소방당국은 오토바이를 몰던 중 수로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입주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충남도 경제정책과 박미란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우선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새롭게 임팩트 투자기업 컨설팅 및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죠. 어떤 사업인가요? 네, 임팩트 투자는 수익 추구와 동시에 사회 환경 문제 해결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 방식인데요. 올해 새로이 추진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임팩트 투자에 필요한 기업별 핵심 성과 지표 수립, 기업 정보자료 작성 및 발표 교육, 사업 경영 강화 컨설팅,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털 대상 기업 설명회 발표 및 투자자 미팅 등으로 기업의 성장 전 주기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어떤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번 사업은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입주기업 및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으로 다음 달 초부터 모집할 예정이며 사업 참여 기업에는 다음 달 공고 예정인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입주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사업은 충남 사회 경제 네트워크가 주관하며 임팩트 투자 전문기관이자 엑셀러레이터인 MI소셜 컴퍼니가 협업해서 운영됩니다. 도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재원 확보 및 초기 창업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 성장에 동반자 역할을 할 투자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해주시죠. 네, 이달 충남 사회적 경제 투자 유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17개 기업이 신청하는 등 임팩트 투자 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금 유치 수요가 높았는데요. 관련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입주 기업이 새로운 수익 창출 모형을 개발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경제정책과 박미란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대선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분류되는 충청권은 선거 때마다 전국 정당과 후보들이 쏟아내는 전략 공약의 주 무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대덕특구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굵직한 지역 발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GTX 전국망 구축과 함께 동탄 청주공항 노선을 포함한 충청권 급행철도 계획을 내세우며 교통복지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세종 KTX역 신설,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언급하며 충청권 민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이미 16대 대선부터 20대 대선에 이르는 동안 반복돼온 충청권 핵심 의제라는 점에서 새로움이 부족하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공약들은 실행 계획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제시됐고 정작 선거 이후엔 사업 추진이 더디고 일부는 아예 표류하거나 방향을 잃은 경우가 허다했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진화나 구체화된 전략 없이 오히려 후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부정적 기류도 감지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교량 보도부에 대한 안전성 점검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오는 9월까지 600개 교량 중 보도부를 별도로 설치한 52곳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용접 부위와 볼트 체결 상태 등입니다. 점검 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보도교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을 하고 필요한 보강 대책과 유지 관리 방안도 제시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김육상 양식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홍성군은 해양수산부의 김육상 양식 대량 양성 기술 개발 공모에 선정돼 국비 120억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홍성군은 김종자 연중 공급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등 김양식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홍성군의 수산식품 수출 실적은 약 1,600억 원으로 전국 6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 대한 공모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5곳이 신청한 가운데 서산시가 7개의 최종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특화 지역으로 선정되면 규제 특례가 적용돼 지역 발전사가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대상으로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화학단지 내 수요기업은 연간 최대 170억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최종 선정 여부는 오는 6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홍성의료원 응급센터 운영이 일시 중단됩니다. 홍성의료원은 오는 24일 오후 8시부터 25일 오후 7시까지 전산 시스템 이전과 안정화 작업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응급 환자 진료는 불가능하며 24일 야간 시간에는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도 중단됩니다. 의료원은 응급 상황 시 인근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산시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특별휴가 3종을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휴가는 생일 특별휴가와 심리안정휴가, 임신검진 동행휴가입니다. 생일 특별휴가는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심리안정휴가는 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의 사망 현장을 목격한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이면 검진 동행을 위해 최대 열흘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태안군은 보건복지부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창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3개 지자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태안군은 긴급 복지 조치와 민관 협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홍성군이 직장 적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원을 돕고 조기 퇴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신입 직원입니다. 대상자에게는 보고서 작성법과 조직 갈등 해결 등 교육이 진행되고 기존 임직원에게는 세대 공감 소통법과 성과 관리 등 교육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태안군이 에너지 전환 공동대응 TF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 등은 회의를 열고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력사 근로자 안정과 해상풍력 사업 협력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태안군에서는 올해 1호기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태안화력 6호기가 차례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다음 달 3일까지 농촌 체험 행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감자 수확 등 농촌 체험 활동과 고추장 만들기, 도예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자에게는 숙박과 식사, 프로그램 참가비 등이 무료로 제공되며 참가 신청은 예산군에 할 수 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도민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무인상설 교육장을 신설했습니다. 교육장은 충남도청 지하 1층에 조성됐으며 365일 누구나 자유롭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에선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 시청과 가슴 압박 실습, 자율평가 등이 가능합니다. 한편 오는 23일까지 자율평가에서 85점 이상 취득한 사람은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